안녕하세요. 한자풀이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단풍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붉을단자, 단풍풍자 그래요. 그래서 단풍나무에 붉게 물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국어사전 오면은요, 단풍나무 또는 늦가을에 식물의 잎이 붉고 누렇게 변하는 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요, 깊어가는 가을 서울 단풍길 96선 걸어보세요. 연합뉴스 그래요. 자, 이제 이걸 좀 더 살펴보니까요. 서울시는 시내 단풍 절정을 이루는 시기를 맞아 멀리 가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 즐길 수 있는 단풍길 96선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도 도심 외곽 지역인 북한산 일대에서 28일께, 도심 지역은 이보다 조금 늦은 11월 초순에 단풍이 들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그래요. 자, 그래요. 우리가 단풍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가을의 단풍. 예? 초록색도 있고, 뭐,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산이 많은 강원도에, 물 맑고 깨끗한 그 강원도에 많이 가죠. 사람들이 그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 가서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고, 또, 맑은 물도 구경하고, 그다음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잔뜩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 즐겁게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도로에 몰려가지고 정체가 되죠. 정체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유명한 명소니까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경을 하러 갈 때는 스트레스를 풀러 가고 재밌게 놀다 오려고 하는 게 뭐 주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풍은 이제 이게 계속 시간 지나면 밑으로 점점 내려오잖아요. 지역이 점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변에도 단풍이 드니까 그 가까운 데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그 아름다운 구경을 하면서, 모습을 보면서 구경하면서 많은 시간을 즐겨야 돼. 많은 시간. 이게 차 밀리지도 않고 가까운 데서 시간도 저렴하고, 거기에 그 현장에서, 단풍이 든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또 음식점도 있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와야 돼요. 예,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차 밀리는 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쪽은 피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야만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이는 대로 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인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요. 우리 이제 그 한자풀이 채널이니까요. 단풍 또 한자풀이채 뽑아서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붉을 단자가 있어요. 자, 붉을 단자는 3급이 있습니다. 여기 붉다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요, 빛이 핏빛과 같다.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요거는 뭐냐면요, 저녁 노을입니다. 저녁 노을. 저녁 노을, 하늘에 이제 붉게 물든 그 저녁 노을이에요. 해가 떠 있고, 채가 이제 이렇게 지면서 저녁 노을, 이렇게 붉은 저녁 노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요, 이게 점주자입니다. 점주. 예. 점주는요, 점주는 점, 모양, 또는 계속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계속. 그 다음에 한자 구분, 이렇게 세 가지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점 모양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나 일자가 있어요. 하나 일. 예, 하나 일자는 여기다 지금 설명을 해야 될게요. 하나 일자는 하나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 모양. 그러니까 일자 모양이니까 이게 이제 수평선, 지평선,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늘, 땅, 사람, 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는 하나 일자는 하나만 생각하면은 절대 한자 이해할 수 없어요. 한자 그 하나 일자 가지고도 다양하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쓰입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일자 모양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수평선, 지평선, 여기서는 이제 이게 여기 지금 이제 산이거든요. 산에 이제 그 산 밑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지는 모습입니다. 저녁 노을. 그래서 산이 이게 지평선, 땅이니까 지평선이죠. 지평선. 만약에 바다 쪽이라면 수평선이 되겠죠. 그래서 수평선. 그래서 이 모양이 일자 모양이잖아요. 하나 일자. 그러니까 한문의 하나 일자의 일자 모양이죠.
그 일자 모양, 수평선, 지평선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 일자로 썼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점 모양이라고 그랬죠. 점은 이 점주는 그래서 이게 해가 지금 지고 있는 이게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자가 있죠.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는 안석괴입니다. 안석괴. 예, 안석괴라는 것은 뭐냐면요. 왕이 이제 왕이 방석 의자에 앉았을 때 그 등이 이게 차갑잖아요. 벽에 기대면 사람이 차갑죠. 그렇죠. 차가우니까 그 차가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는 그 방석처럼 생긴 그 등에 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등에 대는 것이 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석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이거는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지금 해가 떠서 지금 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평선에 해가 지고 있는 시점인데 저녁노을 붉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게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공간.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봐요. 해가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은 이게 점 모양을 쓴다고 그래서 해가 지고 있는 점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일자는 이게 이제 그 지평선, 땅이 해당되니까요. 그러니까 일자 모양 지평선. 그 다음에 요거는 넓은 공간을 의미하니까 하늘 그 넓은 공간에 해가 지고 있는 모습인 게 지평선의 넓은 공간에 해가 지고 있는 그 저녁노을이 붉은 저녁노을. 그래서 붉을 단자입니다. 붉을 단자예요. 예, 그래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한자 의미는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애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저녁노을 이거 많이 보셨잖아요. 붉은 저녁노을. 그리고 저 멀리 바다 근처에 있다면 수평선이 되겠죠. 이게 일자 모양 그 지평선, 수평선 일자 모양이 이렇게 일자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넓은 공간. 하루 그 저녁노을 공간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공간이니까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해가 이제 지고 있는 그 동그랗게 지금 그거를 점으로 찍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노을, 붉은 저녁노을이기 때문에 붉을 단자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아까 이게 말한 것처럼 안석괴라고 그랬죠. 안석괴. 여기 1급에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냐면 지금 왕이 이게 앉는 자석입니다. 왕이 있는 자석인데요. 여기 지금 벽에다 대고 이게 기대고 있는 이 방석처럼 생긴 세워져 있는 이게 등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다 그런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대고 있는 그거를 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석. 예.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왕이 앉았을 때 등이 차가우니까 차갑지 않도록 이렇게 되는 그거를 안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석괴입니다. 그 모양은 안석괴인데, 이게 이제 아까 넓은 공간을 또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넓은 공간이니까, 이거 지금 뭐냐면, 무릎범자입니다. 무릎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보건대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 그런 거예요. 범국민 하면은 전체 국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넓은 공간, 전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야자수 나무가 지금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한쪽으로 확 쏠려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공간에 이게 지금 뭐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자동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거 휘어지는 거 보면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이다. 무릎이는 종합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무릎범자인데 이게 3급에 있어요. 자, 그래요. 그럼 여기도 해당되는 한자가 또 있죠. 여기 바람풍자입니다. 바람풍. 자, 바람풍자는 이 무릎범자에다가 이게 벌레충자만 넣은 거예요. 예, 벌레충자만 넣은 겁니다. 벌레충. 그래요. 그래서 넓은 공간에 전체적인 공간에 바람이 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불면서 이게 벌레를 쓰는 이유는 이게 날개가 있는 벌레. 그러니까
잠자리라든지 나비라든지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날개가 있잖아요. 그 날개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죠. 그렇죠? 벌레가 그래서 날개 달린 벌레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바람을 타고 날아간다. 그래서 바람풍자입니다. 네, 그러죠. 실제로 바람에 의해서 타고 날아다니죠. 자, 그래요. 여기는 또 이게 무릎범자에다가 세조자가 이게 들어간 겁니다. 이건 세조자가. 세조자가 들어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무릎이라는 것은 전체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전체적 공간, 이게 전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번국민, 그래서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지구상에 있는 새 중에서 제일로 큰 새, 그 상상의 새 있잖아요, 우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구상에선 전체 새 중에서도 세조자가 들어갔으니까 새 중에서도 제일로 큰 새가 뭔 새냐? 봉황새예요. 이 봉황새는 상상의 새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새지만 이렇게 이제 큰 날개가 크고 막 이게 몸집이 엄청나게 큰 그런 그 봉황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중에서도 무릎은 전체라고 그랬으니까요. 전체 세조자가 들어갔으니까 전체 지구상에 있는 새 중에서도 제일 큰 새를 봉황새라고 한다. 상상의 새, 봉황새라고 한다. 그래서 봉황새 봉자입니다. 봉황새 봉자예요. 네, 이거 3급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네. 단풍나무 풍자. 자, 단풍나무 풍자는 3급에 있습니다. 단풍이라는 것은 단풍과의 낙엽, 활렵, 교목, 국어사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한자성 의미는요, 여기에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바람풍자입니다. 바람풍. 좀 전에 바람풍 설명했죠. 자, 그래요. 이게 나무에 바람이 분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나무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은 그냥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고 찬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바람. 그 나무에 찬바람이 불면 무슨 변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무 잎이 녹색이잖아요, 원래. 녹색이면 그 엽록소가 있어서 녹색인데 햇빛이 비쳐서 이제 광합성분을 해가면서 이제 영양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찬바람이 불게 되면요. 이 낙엽이 초록색이 찬바람이 불게 되면 그 잎에서 안토시아닌이라는 그 당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당이 이제 그 줄기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서 이제 그 영양 공급을 하는 것인데 찬바람이 불게 되면 그 당이 내려가지를 못해요. 입에서 줄기로 내려가지 못해. 입에서 당 안토시아닌이 만들어지는 건데 찬바람이 불게 되면 그게 내려가지 못하고 멈춥니다. 그러면 그 잎에서 이제 그 당이 계속 쌓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게 이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노란색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안토시아닌, 그 당이 입에 쌓여가지고 흐르지 못하고 계속 쌓여서 그게 색이 변해가지고 붉은색으로 변하는 그런 나무를 단풍나무라고 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살펴볼까요? 제가 바람풍자는 좀 전에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목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나무 목자죠, 이게. 나무 목. 자, 나무 목자인데요. 나무는 우리가 나무로 쓰이는 건 나무 모양, 나무로 쓰는 재료, 모든 한자는 전부 다 나무 목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무 쓰임, 기능, 역할, 그런 것도 전부 들어갑니다. 근데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외에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무 목자는 나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개념으로 만들어진 나무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그 만드는 개념이 달라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유를. 지금 여기 보면은요, 이 나무 목자를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나무는 이게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렇죠?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인데 이게 지금 이 이자하고 똑같잖아요. 자, 이걸 갖다 돌립니다. 90도, 180도로 돌리니까 이 나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돌립니까? 나무 원래 그대로 모습을 그려서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해야 돼요, 한자는. 지금 이거에 불편하죠. 보기도 안 좋고 쓰기도 불편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180도로 돌려. 왜냐면 이 한자는 글자잖아요. 글자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쓰기도 하고 또 보고 읽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글자는. 그래서 쓰기도 편리하고 보기도 좋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90도, 180도로 이렇게 돌리니까 나무 목자가 되는 겁니다. 나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린 거예요. 이게 한자는 돌리는 게 많아요. 90도로 돌리거나 180도로 돌리거나 또는 또 회전하거나 또 일부만 돌리거나 막 전체가 돌리거나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한자가.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게 지금 나무 목자예요. 근데 여기 벼화자가 있는데, 이거 이제 8급에 있는데요. 나무 목자는 이거 벼화자예요. 벼화자. 예, 벼화자는 3급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벼화자도 나무 목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나무 목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보리맥자가 있어요. 이 보리맥자도 여기에 나무 목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나무 목자가 들어갔어요. 보리맥자도. 왜요? 왜 들어갔을까요? 그거는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나무 목자는 평평한 땅에서 뿌리와 줄기가 있고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보리나 벼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벼도 뿌리가 있죠. 그 다음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리도 평평한 땅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식물도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자, 보리나 벼도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와 잎이 있는 겁니다. 나무도 평평한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와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으로 쓴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나무 목자를 꼭 나무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자가 그 만드는 개념이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와 가지, 땅에서 뿌리가 있고 줄기와 잎,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이제 180도로 돌리면은 바로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벼도 이제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니까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벼자예요. 예,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보리맥자도 볼까요? 보리맥자도 보면은, 보리맥자를 좀 더 보면은요. 보리맥자는 이게 보리맥자인데요. 보리맥. 요거 3급에 있습니다. 자, 근데 보리맥자를 조금 위에 것만 이렇게 떼내서 보면 이게 이제 올레자예요. 올레자입니다. 올레자는 7급에 있어요. 오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왜 오다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나무 목자가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나무 목자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나무 목자예요. 나무목.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사람인자가 들어갔죠. 여기도 사람인자가 이렇게 사람인자가 들어갔어요. 양쪽으로 사람인자가 들어갔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인자라고 해서 여러분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개념이 그런 거, 한자가. 지금 이게 사람인자는 앞발과 뒷발 옆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고기육자에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사람인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고기육은 고기 생선 살결 모양을 나타내는 게 고기육자예요. 생선 살결이 그래요. 그래서 살결 이렇게 모양이 돼 있을 때는 한자를 또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모양, 그런 사람인자 모양 형태로 그 고기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리가 이 사람인자 모양으로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리가 열매를 맺어갖고 익으면은 고개를 숙여요.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만큼 이거 까끌하기가 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보리가 열매가 열려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 실제로 보리가 열리면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리 씨앗을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로 그래요. 이쪽에도 씨앗이 있고, 이쪽에도 씨앗이 있고, 이쪽에도 씨앗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익은 그 보리 고개 숙이는 걸 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여짝이면 그러니까 이 보리는 또 사각형 형식으로 돼 있어 육각형 형식으로 돼 있죠. 육각형 형식으로 돼 있어 또 여짝이도 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도 또 이렇게 있어요. 이거 지금 평면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보리를 보면은 씨앗이 고개를 숙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준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리도 평평한 땅에서 뿌리와 줄기와 잎이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 나무 목자를 쓴 것이죠. 나무 목자를 쓴 거고, 보리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씨앗이 열매가 이런 식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고개를 숙일 때는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 그런 뜻입니다. 수확 시기가 다가왔다. 그래서 왔다. 수확 시기가 왔다. 수확해야 된다. 수확 시기가 왔다. 그래서 올레자예요. 올레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리맥자는 요 자가 한 자가 더 들어갔죠. 올레자. 이제 수확 시기에 왔는데 이게 올레자, 여기 자가 한 자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칠복자입니다. 자, 칠복자를 좀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게 칠복자예요. 예, 칠복자고요. 이 칠복자는 뭐냐면, 예, 칠복자는 지금 이 또우자에다가 요렇게 하나를 더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우자는 또 뭐냐면은, 여기 지금 요게 또우자인데요. 또우자, 이거 3급에 있습니다. 이게 또우자는 뭐냐면, 손이 이게 폈다가 쥐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쭉 폈죠. 그 다음에 여기 주먹으로 이렇게 졌죠. 이렇게 졌잖아요. 자, 이 두 개를, 자, 손으로 쭉 폈고, 요거는 주먹으로 졌다 그런 뜻입니다. 요 두 개를 합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손. 그래서 손을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이게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우자예요. 또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손이 피고 지고 한 그런 손을 의미한다. 또우자인데 또 하고 할 수 있다. 또우자인데 이건 손을 의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손이죠. 이게 또우자니까 이거 손이잖아요. 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회초리, 막대기 회초리를 들고,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린다. 그래서 칠복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고자에도 보면 칠복자가 들어갑니다. 왜요? 북은 이게 막대기로 들고 손으로 들고 때리는 것이니까요. 예, 그래서 칠복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지금 어린 아이가 지금 스승이 지금 뭐 공부를 안 해가지고 숙제를 안 해가지고 이제 종아리 걸고 때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때리면은 이 맞는 아이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아파. 그러니까 여기서는 칠복자가 아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프다 그런 뜻입니다. 왜요? 왜 보리가 아파요? 보리 보면 이 까끌하게 침같이 생긴 뾰족한 까끌하기가 많이 달려 있어요. 보리가. 그래서 그걸 만지면 콕 찔러서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까끌하기가 있어서 이 칠복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왜 까끌하기가 왜 있어요, 보리에는? 보리에나 밀에는 이 까끌하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자기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벌레라든지 새라든지 이런 것이 내 씨앗을 먹지 못하게 하게 보호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까끌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까끌하기가 침처럼 뾰족뾰족해가지고 닿으면 아파요. 그래서 여기서 칠복자로 쓰는 이유는 아프다, 만지면 아프다 그런 개념, 그런 그 까끌하기가 있는 그것을 보리라고 한다. 그래서 보리맥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또 그림과 함께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재밌게 또 강의했는데요.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